나이 들었다고 모두 나이값을 하고 사는 건 아니다. 사실 우아함이란 게 외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비싼 물건을 가졌다고 없던 품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좋은 집에서 산다고? 외제차를 탄다고? 글쎄, 난 남한테 인색하게 굴면서 돈 자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품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나이 50 넘어 보니 이런 사람들에겐 존경심이 안 느껴진다. 돈은 많지만 교양 없이 틱틱대는 말투를 가진 사람,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 남을 시기 질투하고 깎아내리기에 바쁜 사람. 정말 모르는 걸까? 진정한 우아함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을. 세월이 흘러도 귀티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분위기부터 다르다고? 이미 정해져 있다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가만히 있어도 절로 시선이 가는 사람은 있다.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 자연스럽게 늙는 멋을 아는 사람. 뭐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 어려운 건 아닐지도 모른다. 내 삶에 집중하고 내 인생을 산다면,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한다면 그 순간부터 나의 얼굴에 새겨지는 주름은 더는 늙음의 징표가 아니게 된다. 지난 세월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냈구나 하는 멋스러움의 징표가 된다. 나이 들수록 겸손하고 배려하고 건강한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환하게 귀티가 난다. 그래도 내 얘기 같지 않다고? 잘 모르겠다고? 난 인생 후반전에 잘 살기 위한 비법을 노자의 가르침에서 찾았다. 수천 년 전 이미 현자였던 노자는 후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싶었을까? 여기 책 50에 읽는 노자의 페이지를 넘겨보자. 노년의 삶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우는 것이다. 그래야 연꽃처럼 꺾이지 않는다. 하루에 하나씩 비우자는 비움의 결실이 없다면 노년은 외로워 죽고 고독해 죽는다. 넘치는 욕망을 비우지 못하면 절대 고독과 소외를 느끼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된다. 젊은 시절 나는 자주 부러졌다. 집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부러지는 경험을 자주 했다. 그때마다 무척 아팠다. 돌아보면 자업자득이었다. 부드럽지 못했기 때문에 부러졌고 마음의 탄력성이 부족했기에 상처를 잘 극복하지 못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 나는 부러졌다. 그렇게 쉬 부러질 일도 아닌데 부러졌다. 부러진 후 남들은 잘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나는 그러질 못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부러진다. 하지만 그 상처가 예전만큼 오래가진 않는다. 어지간한 일을 겪어도 툭툭 털고 일어난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삶의 지혜가 한 뼘 더 자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도덕경으로 무장해 산책을 하며 자연과 벗해 살다 보니 마음의 둔감력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았나 싶다. 어떨 땐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스스로를 위로한다. 괜찮아. 나이 들어서까지 남들 눈치 보며 살 필요는 없잖아.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강풍에 부러지는 버드나무보다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갈대처럼 살자. 노년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부러진다. 폭삭 고꾸라진다. 생명의 기운은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다. 어디 노년의 삶만 그러랴. 인생이란 게 고독 아니던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 혼자다.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순 있지만 남이 내가 될 순 없다. 설사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나는 나로 살고 싶다. 남들처럼 되는 것보다 고독을 견디며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낫다. 노자를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특히 내 행동의 금원으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말의 무게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내공이 얕으면 말이 번잡해진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려면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 습관을 갖춰야 한다. 존재가 편해지기 위해선 집이 단출해야 하듯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선 사용하는 말이 쉽고 간단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라는 말처럼 자신의 생각에 확증 편향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보다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며 겸손한 태도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더 좋은 습관이다. 사용하는 언어에서 매화 향기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야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몸이 구부정하면 그림자도 구부정하듯 사용하는 말이 곧지 못하면 사람의 됨됨이도 곧지 않게 된다. 사람은 대체로 나이가 들며 부드러워진다. 세월이 그렇게 만든다. 바닷가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 영겁의 세월 동안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다. 파도에 실려오는 세월의 힘이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들듯 사람도 세월의 힘으로 유연해진다. 60문턱을 넘고 보니 보인다. 인생은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순리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인생 전반전엔 깨닫지 못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중요하다. 노자에게서 개인은 천하보다 우선한다. 그렇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매우 평범한 진리인데 나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았다. 내가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세상을 봤기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었다. 남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했지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쓰러졌을 때 가장 좋은 해결법은 일어서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그게 무척 힘들었는데 이젠 별것 아닌 게 되었다. 쓰러졌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길을 간다. 쓰러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앞을 향해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을 만날 것이다. 그 길을 따라 다시 걸을 것이다. 걷다 보면 그 길이 삶의 도가 될 것이다. 격려는 남은 인생을 더 값지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건 공에 매달리고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는 게 인생인데 성공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다. 공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사라진다.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편해질 수 없다. 노자의 말처럼 공을 이룬 후에는 몸을 뒤로 물리는 게 자연의 섭니다. 식물은 산책길에서 만나는 식물들 가운데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도 있지만 힘겨운 투쟁을 하다가 꽃을 피우지 못한 채 고개가 꺾이고 시들어버리는 것도 있다. 그들이 사람과 다른 건 실패를 자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꽃을 피우건 피우지 못하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꽃을 피웠다고 공을 자랑하는 식물도 없고 개화에 실패했다고 의기소침해하는 식물도 없다. 자연을 닮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공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나를 용서하기로 한 후 내 마음이 편한 걸 보면 도덕경의 가르침이 공허한 빈말 같진 않다. 노자는 말한다. 명성과 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몸과 재산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병인가?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면 왕성하던 식물들에서 물이 빠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듯 사람의 신체도 나이 50을 넘어서면 서서히 물이 빠진다. 그럴 때 마음만 앞세워 성성한 시절처럼 행동하다간 화를 당하기 쉽다. 과거에는 50을 넘어 60이 되어가면 슬슬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런 패턴이 깨졌다. 60은 인생의 제2막으로 접어드는 길목이고 50은 그때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면서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는 시기다. 그동안 나는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왔다. 부질없는 권력과 명성을 추구하느라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사는 건지 돌아보지 못했다. 내 삶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을 너무 등한시했다. 주중에는 밤늦도록 술을 마시느라 아이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고, 주말이면 새벽같이 골프채를 메고 집을 나서다 보니 아내가 좋아하는 마블 영화 한 편 같이 본 적이 없다. 시부모 모시랴, 아이들 건사하랴, 학교 나가랴, 아내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고단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돌아보니 아내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후 나는 술잔과 골프채를 손에서 내려놓았다. 그렇게 번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썼다. 그러고도 남는 시간에는 책을 읽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주옥 같은 고전들을 벗삼아 영혼의 허기를 채워나갔다. 노자도 그렇게 만났다. 노자라는 그늘 우거진 나무에 몸을 기댄 채 인생 전반전의 삶을 반추하고 성찰하며 인생 후반전의 밑그림을 그렸다. 도덕경을 10번 읽으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20번, 30번을 읽으니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도덕경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삶의 지혜는 멈춤이다. 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바삐 걸을 때는 길가에 핀 민들레와 제비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너무 작아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선 결코 볼 수 없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 무렵 노자를 만난 이후 비로소 나는 멈춰섰다. 걸음을 멈추니 눈에 들어왔다. 노란 민들레와 자줏빛의 제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생 전반전에 내 삶에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한 건 결국 욕심 때문이다. 나 정도면 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나에 대한 과신, 오만한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과한 욕심이 집착을 낳았고 집착은 괴로움이 되었다. 나는 인생의 반환점을 돌며 지나온 삶을 실패로 규정했다. 지금은 마음을 바꿨다.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들에도 성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고, 성공했다고 여기는 일들에도 실패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내 마음에 달렸다. 굳이 어두운 면을 더 어둡게 채색할 수 있을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말한다.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사실 매우 적은 것들이다. 삶의 반환점을 돌며 지난 날을 돌아보니 실제로 그렇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가진 게 많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적다고 덜 행복한 것도 아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갖고 싶은 걸 모두 갖고 쾌락을 향유하며 부를 축적해보지만 돌아서면 텅 빈 마음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삶의 의미인데 소유물이나 쾌락, 돈에선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행복의 비결은 단순하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진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도 눈덩이처럼 풀어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줄어든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하다. 이것저것 많은 걸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대다수의 사람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에 당연히 해결책도 복잡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무력감에 빠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하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업적이라도 언제나 작고 소박한 하나에서 시작한다. 큰 바다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한 줄기에서 비롯되고 태산은 흙 한 줌에서 시작되는 법이다. 나이 들었다고 모두 나이값을 하고 사는 건 아니다. 사실 우아함이란 게 외모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다. 비싼 물건을 가졌다고 없던 품격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좋은 집에서 산다고? 외제차를 탄다고? 글쎄, 난 남한테 인색하게 굴면서 돈 자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품이 있어 보이진 않는다. 나이 50 넘어 보니 이런 사람들에겐 존경심이 안 느껴진다. 돈은 많지만 교양 없이 틱틱대는 말투를 가진 사람, 행동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 남을 시기 질투하고 깎아내리기에 바쁜 사람. 정말 모르는 걸까? 진정한 우아함은 내면에서 나오는 것을. 세월이 흘러도 귀티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분위기부터 다르다고? 이미 정해져 있다고?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 가만히 있어도 절로 시선이 가는 사람은 있다.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 자연스럽게 늙는 멋을 아는 사람. 뭐 생각했던 것만큼 그리 어려운 건 아닐지도 모른다. 내 삶에 집중하고 내 인생을 산다면, 선한 마음으로 타인을 배려한다면 그 순간부터 나의 얼굴에 새겨지는 주름은 더는 늙음의 징표가 아니게 된다. 지난 세월을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냈구나 하는 멋스러움의 징표가 된다. 나이 들수록 겸손하고 배려하고 건강한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도 환하게 귀티가 난다. 그래도 내 얘기 같지 않다고? 잘 모르겠다고? 난 인생 후반전에 잘 살기 위한 비법을 노자의 가르침에서 찾았다. 수천 년 전 이미 현자였던 노자는 후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전하고 싶었을까? 여기 책 50에 읽는 노자의 페이지를 넘겨보자. 노년의 삶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우는 것이다. 그래야 연꽃처럼 꺾이지 않는다. 하루에 하나씩 비우자는 비움의 결실이 없다면 노년은 외로워 죽고 고독해 죽는다. 넘치는 욕망을 비우지 못하면 절대 고독과 소외를 느끼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된다. 젊은 시절 나는 자주 부러졌다. 집에서, 직장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부러지는 경험을 자주 했다. 그때마다 무척 아팠다. 돌아보면 자업자득이었다. 부드럽지 못했기 때문에 부러졌고 마음의 탄력성이 부족했기에 상처를 잘 극복하지 못했다. 작은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 하나에 나는 부러졌다. 그렇게 쉬 부러질 일도 아닌데 부러졌다. 부러진 후 남들은 잘도 툭툭 털고 일어나는데 나는 그러질 못했다. 지금도 여전히 나는 부러진다. 하지만 그 상처가 예전만큼 오래가진 않는다. 어지간한 일을 겪어도 툭툭 털고 일어난다. 나이가 들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겠지만 삶의 지혜가 한 뼘 더 자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도덕경으로 무장해 산책을 하며 자연과 벗해 살다 보니 마음의 둔감력이 조금은 높아지지 않았나 싶다. 어떨 땐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스스로를 위로한다. 괜찮아. 나이 들어서까지 남들 눈치 보며 살 필요는 없잖아.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강풍에 부러지는 버드나무보다 흔들려도 꺾이지 않는 갈대처럼 살자. 노년의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부러진다. 폭삭 고꾸라진다. 생명의 기운은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와 마주할 수 있다. 어디 노년의 삶만 그러랴. 인생이란 게 고독 아니던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 마지막 순간 혼자다. 남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 순 있지만 남이 내가 될 순 없다. 설사 그런 일이 가능하다 해도 나는 나로 살고 싶다. 남들처럼 되는 것보다 고독을 견디며 혼자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낫다. 노자를 본격적으로 읽으면서 특히 내 행동의 금원으로 여기는 것 중 하나가 말의 무게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말 한마디 잘못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왕왕 있는 게 우리 인생이다. 내공이 얕으면 말이 번잡해진다. 사물의 핵심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갖추려면 간결하고 담백한 언어 습관을 갖춰야 한다. 존재가 편해지기 위해선 집이 단출해야 하듯 인간관계를 편하게 하기 위해선 사용하는 말이 쉽고 간단해야 한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뜻하지 않은 실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라는 말처럼 자신의 생각에 확증 편향을 가지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보다 나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며 겸손한 태도로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게 더 좋은 습관이다. 사용하는 언어에서 매화 향기처럼 은은한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야 진실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몸이 구부정하면 그림자도 구부정하듯 사용하는 말이 곧지 못하면 사람의 됨됨이도 곧지 않게 된다. 사람은 대체로 나이가 들며 부드러워진다. 세월이 그렇게 만든다. 바닷가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드는 건 영겁의 세월 동안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다. 파도에 실려오는 세월의 힘이 조약돌을 부드럽게 만들듯 사람도 세월의 힘으로 유연해진다. 60문턱을 넘고 보니 보인다. 인생은 억지로 붙잡으려 한다고 붙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순리에 맡기는 게 가장 좋다는 걸 인생 전반전엔 깨닫지 못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중요하다. 노자에게서 개인은 천하보다 우선한다. 그렇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매우 평범한 진리인데 나는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살았다. 내가 아니라 타인의 기준으로 세상을 봤기에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타인이었다. 남이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했지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쓰러졌을 때 가장 좋은 해결법은 일어서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그게 무척 힘들었는데 이젠 별것 아닌 게 되었다. 쓰러졌을 때 툭툭 털고 일어나 다시 길을 간다. 쓰러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앞을 향해 가다 보면 또 다른 길을 만날 것이다. 그 길을 따라 다시 걸을 것이다. 걷다 보면 그 길이 삶의 도가 될 것이다. 격려는 남은 인생을 더 값지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던 건 공에 매달리고 집착했기 때문이었다. 성공이 있으면 실패도 있는 게 인생인데 성공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다. 공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는 사라진다. 성공했다고 좋아하고 실패했다고 좌절하는 집착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영원히 편해질 수 없다. 노자의 말처럼 공을 이룬 후에는 몸을 뒤로 물리는 게 자연의 섭니다. 식물은 산책길에서 만나는 식물들 가운데는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것도 있지만 힘겨운 투쟁을 하다가 꽃을 피우지 못한 채 고개가 꺾이고 시들어버리는 것도 있다. 그들이 사람과 다른 건 실패를 자책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꽃을 피우건 피우지 못하건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다. 꽃을 피웠다고 공을 자랑하는 식물도 없고 개화에 실패했다고 의기소침해하는 식물도 없다. 자연을 닮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공에 집착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다. 나를 용서하기로 한 후 내 마음이 편한 걸 보면 도덕경의 가르침이 공허한 빈말 같진 않다. 노자는 말한다. 명성과 몸 중 무엇이 더 중요한가? 몸과 재산 중 무엇이 더 소중한가? 얻는 것과 잃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큰 병인가? 지나치게 좋아하면 크게 낭비하고 너무 많이 쌓아두면 크게 잃는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치욕을 당하지 않고 적당할 때 그칠 줄 아는 사람은 위태로움을 당하지 않으니 오래오래 삶을 누리게 된다. 봄, 여름을 지나 가을에 접어들면 왕성하던 식물들에서 물이 빠지고 단풍이 들기 시작하듯 사람의 신체도 나이 50을 넘어서면 서서히 물이 빠진다. 그럴 때 마음만 앞세워 성성한 시절처럼 행동하다간 화를 당하기 쉽다. 과거에는 50을 넘어 60이 되어가면 슬슬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그런 패턴이 깨졌다. 60은 인생의 제2막으로 접어드는 길목이고 50은 그때를 위해 잠시 숨을 고르면서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는 시기다. 그동안 나는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왔다. 부질없는 권력과 명성을 추구하느라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다. 어떻게 사는 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사는 건지 돌아보지 못했다. 내 삶의 시작과 끝이라 할 수 있는 가족을 너무 등한시했다. 주중에는 밤늦도록 술을 마시느라 아이들 얼굴 한번 제대로 보지 못했고 주말이면 새벽같이 골프채를 메고 집을 나서다 보니 아내가 좋아하는 마블 영화 한 편 같이 본 적이 없다. 시부모 모시랴, 아이들 건사하랴, 학교 나가랴, 아내는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고단한 삶을 살았다. 그런데 돌아보니 아내를 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이후 나는 술잔과 골프채를 손에서 내려놓았다. 그렇게 번 시간을 아이들을 위해, 아내를 위해 썼다. 그러고도 남는 시간에는 책을 읽었다.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주옥 같은 고전들을 벗삼아 영혼의 허기를 채워나갔다. 노자도 그렇게 만났다. 노자라는 그늘 우거진 나무에 몸을 기댄 채 인생 전반전의 삶을 반추하고 성찰하며 인생 후반전의 밑그림을 그렸다. 도덕경을 10번 읽으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답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다. 20번, 30번을 읽으니 좀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도덕경에서 가장 먼저 발견한 삶의 지혜는 멈춤이다. 걸음을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바삐 걸을 때는 길가에 핀 민들레와 제비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 너무 작아서 걸음을 멈추지 않고선 결코 볼 수 없다. 인생의 반환점을 돌 무렵 노자를 만난 이후 비로소 나는 멈춰섰다. 걸음을 멈추니 눈에 들어왔다. 노란 민들레와 자줏빛의 제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게 되었다.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시간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인생 전반전에 내 삶에 후한 점수를 주지 못한 건 결국 욕심 때문이다. 나 정도면 그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나에 대한 과신, 오만한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주된 요인이었다. 과한 욕심이 집착을 낳았고 집착은 괴로움이 되었다. 나는 인생의 반환점을 돌며 지나온 삶을 실패로 규정했다. 지금은 마음을 바꿨다. 실패했다고 여기는 일들에도 성공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고 성공했다고 여기는 일들에도 실패의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성공과 실패는 상대적인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내 마음에 달렸다. 굳이 어두운 면을 더 어둡게 채색할 수 있을까?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에서 말한다. 항상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행복한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사실 매우 적은 것들이다. 삶의 반환점을 돌며 지난 날을 돌아보니 실제로 그렇다. 아우렐리우스의 말처럼 가진 게 많다고 더 행복한 것도 아니고 가진 게 적다고 덜 행복한 것도 아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살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갖고 싶은 걸 모두 갖고 쾌락을 향유하며 부를 축적해보지만 돌아서면 텅 빈 마음뿐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건 삶의 의미인데 소유물이나 쾌락, 돈에선 삶의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행복의 비결은 단순하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해진다.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고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세상은 한없이 단순해지고 고민거리도 줄어든다. 무엇을 할까 결정하는 기술보다 무엇을 하지 않을까 결정하는 기술이 행복에 더 필요하다. 이것저것 많은 걸 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게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대다수의 사람은 세상이 너무 복잡하기에 당연히 해결책도 복잡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거라는 무력감에 빠지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고 간단하다. 아무리 크고 위대한 업적이라도 언제나 작고 소박한 하나에서 시작한다. 큰 바다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 한 줄기에서 비롯되고 태산은 흙 한 줌에서 시작되는 법이다.